수원FC 팬들과 리얼 크루를 위한 리얼한 인터뷰.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분을 또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곳은 여주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계신 오빠네 닭강정 대표 사장님 김정식 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 이곳 여주시에 왔는데요.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해 푸드트럭에서 오빠네 닭강정을 맡고 있던 김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의 시즌을 같이 하면서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잘 유치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이 이전까지 리얼한 인터뷰에 참여해 주셨던 게스트들은 뭐 어린이든 가족들이든 간에 이제 캐스파크를 우연이든 계획적으로 찾아가서 팬이 된 경우였는데 제가 오늘 모신 김정식 사장님께서는 좀 특별하게 수원FC와 인연을 맺으셨어요. 자기소개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오빠네 닭강정이라는 푸드트럭이 캐슬파크의 현장에서 입점을 하게 되면서 이제 현장에 있는 많은 팬분들과 수원FC와의 인연을 맺게 되셨는데 22시즌부터 수원FC 홈 경기가 있으면 언제나 플레이그라운드 한켠에서 만날 수 있었던 오빠네 닭강정이 수원FC와 함께 하게 된 그 인연이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인연이라고 얘기하기 너무 거창스럽고요. 그리고 뭐 일단은 뭐 거기에 기존에 이제 수원FC가 예전부터 이제 K리그 2 그 시절 때부터 네. 있었던 그 푸드트럭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부탁으로 권유로 인해서 수원FC를 입점하게 됐죠. 입점을 해서 이제 뭐 말 그대로 얘기하면 그냥 땜빵용으로 정식적인 계약을 하고 뭐 절차를 밟은 게 아니라 이제 뭐 형 나 이번 주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데 행사를 가서 못 들어갈 것 같으니 형이 들어가서 좀 한번 맡아줘 해서 이제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워낙 또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환경과 그런 딱 넓게 트인 그 잔디밭이 와 정말 그날 처음 갔던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경기장도 많이 가서 뭐 원정 경기도 가고 하지만 그런 경기장에 비하면 저희 이제 캐슬파크는 조금 노후가 된 그런 시설이긴 한데 그래도 너무 예뻤어요. 그날 그 아침에 비춰졌던 그 잔디 눈에 들었던 그 풍경들이 너무 예뻐 보여서 그때부터 여기가 난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선생님 그러면 앞전에 지인분의 소개로 진행하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 수원FC가 리그2에서 리그1으로 승격하는 그 기간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코로나 시국이 있었다 보니까 아마 푸드트럭 업계에도 큰 타격이 있었고 소개시켜 주신 분도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이런 우연치 않은 기회가 전달되게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사실 오빠네 닭강정이 캐슬파크를 찾아주는 그 초창기 시기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코로나 시국에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 당시를 좀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좀 자리를 잡아가고 또 팬들의 마음을 조금씩 이제 두드리게 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리를 뭐 잡았다고는 생각하고는 있지는 않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근데 뭐 남들이 뭐 보셨을 때 항상 줄이 길고 뭐 장사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잘 되는 날도 있고 뭐 안 되는 날도 있긴 한데 솔직히 처음에는 저도 약간 좀 그런 장사꾼에 대한 마음으로 입점을 해서 했는데 또 들어갈 때마다 그런 편안한 그런 게 있고 하니까 고정적으로 가는 그림이 있다 보니까 그냥 그런 마음을 버틴 것 같아요.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그냥 가서 반가운 얼굴도 보고 항상 오면 또 인사를 해주세요. 팬분들이 사장님 오늘 왔어요. 뭐 오늘 뭐 안판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게 한 분 한 분 또 얼굴을 알아가고 또 이렇게 정을 쌓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이제 일 때문에 그리고 인상은 캐슬파크의 푸른 잔디 그리고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현장 자체가 일을 하러 온 곳이지만 내가 일을 하는 곳이 이 현장이라는 그 자체가 좋았다면 시간이 지나면서는 한 명 한 명 알게 되는 리얼 크루와 수원FC 팬들도 어느 순간 내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곳에 오면 기분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또 힘든 시간들을 버텨내 오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렇게 22시즌부터 어느덧 이제 22, 23 두 시즌 그리고 2년을 캐슬파크 홈 경기가 있는 날이면 항상 수원FC 팬 그리고 리얼 크루를 만나셨는데요.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너무 기분 좋고 마치 내가 주말마다 수원에 많은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나러 오는 기분이었을 것 같은데 인상적인 에피소드 한 가지를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가슴은 항상 뜨거웠고요. 가슴 항상 뜨거웠고 인상적인 에피소드라고는 뭐
꼽을 건 없는 것 같아, 솔직히. 왜냐면 너무 정신이 없고, 그쵸. 너무 또 이게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줄을 서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오시면 하나를 더 드리려고 네. 하고, 사람 얼굴을 잘 기억을 하려고 해요. 네. 그런 현장이 있으면서. 그래서 다음번에 또 왔을 때 줄 서 있으면, 저번에도 왔는데 또 오시지 않았냐. 그래서 얼굴 되게 많이 기억하려고 하고, 특별하게 생각나는 에피소드는 없고, 진짜 정신없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 2년이라는 시간이.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저는 뭐 오빠네 닭강정을 이용하는 고객이자 또 현장에서 경기장에서 경기를 지켜보는 팬으로서 저는 깃발 응원을 하거나 이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후반전 한 2-30분 정도 지났을 때 사장님께서 이제 좀 일을 약간 마무리하고서 어느 정도 좀 쉬는 텀에 한 번씩 이렇게 가면석으로 올라와서 넌지시 경기를 지켜보실 때가 있어요. 에피소드가 특별한 게 없고 너무 정신없고 치열하게 2년이 지나간 것 같다라고 하셨지만 또 그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손님들을 만나고 이제는 좀 한숨 돌리는 타이밍에 화성장대 가변석에 올라가서 그라운드의 선수단과 또 응원석에 있는 팬들을 바라보게 돼서 그때의 느낌과 감정은 어떠신가요? 푸드트럭도 이제 전반전이 끝나면 하프타임 때가 거의 이제 매출의 한 8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하프타임이 이제 끝나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우리 알바 온 친구들하고 정리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너무 축구를 좋아하는지라 저도 그걸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올라가서 보면 또 올라가면 또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쵸. 사장님 뭐 얼마나 받았어요. 근데 저도 뭐 가운데 들어가서 같이 응원도 하고 그래서 괜히 또 민폐 끼칠까봐 그래서 그렇게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일단은 그게 가장 큰 목적이긴 하죠. 가서 내가 좋아하는 선수 직접 눈으로 그라운드를 보고 응원하고 또 맨 구석에서 보면서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면 혼자 욕도 합니다. 심판 심판 욕도 하고. 심판 욕도 하고 그리고 뭐 그런 또 재미도 있고 네. 또 끝나기 전까지 힘들게 이렇게 장사하고 이제 웬만큼 이게 정리해놓고 올라가서 축구를 보면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마음도 시원하고. 제가 지난 12월 30일이 이공치킨이 마지막 영업을 할 때 이공치킨 사장님이 해주셨던 말이 좀 기억이 나는데 자기 이제 내년부터는 여기에 이제 경기 보러 오려고요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사장님도 그 말을 누구보다 공감하시겠지만 주말에 나는 이제 현장이나 이런 곳에 매장에서 영업을 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축구 나도 이제 경기장의 관객으로서 관중으로서 지켜보고 싶은데 또 이제 사장님이 또 수원FC의 더 각별한 정과 그 현장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을 하고 있지만 정신없지만 그래도 후반전 그 한 10분 20분 그 잠깐 짬을 내서 바라보는 그 현장을 즐길 수 있었다는 그런 것도 좀 큰 위안이자 좀 재미가 됐었나요? 뭐 약간 좀 번외적인 얘기긴 한데 이번 시즌이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뭐 선수단도 많이 바뀌었듯이 저희도 뭐 그런 절차라는 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입점을 할지 안 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근데 이제 2년 두 번째 시즌 동안은 오빠네 닭강정은 무조건 와서 고등적으로 와서 해줘라라는 그런 요청이 있으셔서 타 일정도 다 취소하고 거기를 이제 우선순위로 둬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네. 올해 만약 입점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해더라도 저도 똑같아요. 이공치킨 사장님처럼 저도 축구 보러 갈 겁니다. 네, 저도 주말에 가서 응원도 하고 경기가 있는 날에. 그렇죠. 원정도 저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부산도 갔었고 뭐 서울도 갔었고 성남도 갔었고 그런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포기하고 나는 이제 여기서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 팀을 떠나야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유니폼 사지도 않았겠죠. 그런 네. 마음입니다. 처음에 2년은 일로 통해서 본인의 본업과 생계를 위해서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수원FC와 K리그였지만 2년을 맺고 난 다음에는 일적인 거를 떠나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영혼을 나누고 있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김정식 사장님이신데요. 그래서인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푸드트럭과 홈경기 당일 매치데이가 아니더라도 경기장 밖에서도 수원FC 팬들 그리고 리얼크루가 오빠네 닭강정 사장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인간 김정식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셨던 적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꽤 많으실 것 같아요. 2022 시즌도 그렇고 23 시즌도 그렇고 원정버스나 수원FC가 조금 뭐 힘을 좀 더 파이팅 해야 될 때 힘을 내야 될 때 버스 안으로의 뭐 어떤 음료나 원정지에서의 어떤 간식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뭐 제가 받아본 적도 있고 저도 그런 마음을 느껴본 적도 있고 제가 현장에 원정 경기를 가지 못해서 근데 또 주변에 있는 수원FC 팬들이나 리얼크루를 통해서 오빠네 닭강정 사장님이 이런 걸 보내주셨다 대단하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경기장 밖에서 오히려 더 많이 훈훈했던 오빠네 닭강정 사장님 또는 인간 김정식 그리고 한 명의 축구팬 수원FC 팬으로서의
김정식 님의 이러한 어떤 따뜻한 마음과 선행은 어떻게 좀 이렇게 전달을 하실 마음을 가지시게 된 건지. 그게 조금 뭐 좀 알려지지 않았으면 했는데 조금 오해 소지가 있을 그런 문제도 있고요. 왜냐면은 주변에 있는 그런 같이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싫어하세요. 하려면 같이 하지 너만 하느냐. 그런 팬들을 그렇죠. 좀 마음적으로 챙기는 네, 네. 부분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나 이렇게 할 건데 우리 같이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거로 또 피해를 입히고 싶지가 않았고, 아무래도 금전적인 게 그렇죠. 들어가는 금전적인 부분이다. 부분도 들어가고 또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생계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큰 막 돈이 많고 막 재산이 엄청 많고 막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단장님이 뭐 아무것도 그냥 없이 그냥 팬심으로 인해서 가면서에서 90분 내내 깃발을 흔들듯이 네. 나도 내 위치에서 뭘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내가 뭘 해줄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에서 닭이라도 주자.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닭이니까 치킨 튀기는 거니까 네. 치킨이라도 주자. 그거를 처음에 제가 여주에서 그거를 만들어 포장해서 제가 이제 갔어요. 수원F 사무국에 가서 만들어서 가면서 먹어라 줬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들. 또 그렇게 너무 좋아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 네. 근데 어떻게 또 그게 또 알려져가지고 조금 욕을 많이 먹었어요. 주변에서. 왜 설치느냐. 막 그런 정도로 욕을 많이 먹어서, 전 뭐 지금도 그렇게 보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저 다 장사 속이다. 마케팅 용이고, 자기가 막 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는 없죠, 솔직히. 근데 이제 뭐 강원 FC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도 땜빵용으로 이제 제가 거기를 입점을 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수원 FC하고도 경기 날이었어요. 우연히 강원에 푸드트럭으로 입점해서 이제 진행하게 된 날이 하필이면 또 어떻게 또 수원 FC의 예를 원정 들어서 경기날에 전날에 내일 강원 FC에 닭강정사가 필요한데 좀 와서 좀 해줘. 그럼 내가 가서 해줄게요 했는데 상대편이 수원 FC인 거예요. 저로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구단 관계자분들한테 전화를 드려서 말씀도 드리고, 또 리얼크루 몇몇 친한 사람들한테 DM도 보내서 나 내 상황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장사꾼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그거 신경도 안 썼겠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장사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장사하시는데 집중하셔야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것도 너무 죄송한 거라 마음이. 그래서 강릉 오시는 분들한테 음료를 커피랑 아이스티랑 해서 오시면 드셔라 해서 했는데, 그날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그날 되게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고 막 아무래도 뒤돌아서 새로운 환경에서 진행되시다 보니까 뒤돌아서 막 닭 튀기고 막 그러고 있는데 줄을 엄청 많이 섰어요 그날. 근데 봤는데 저희 알바생님 사장님 누가 불러요. 그래서 뒤로 돌아봤는데 거의 절반이 수원FC 팬분들인 거예요. 거기에 그 긴 줄에 절반 50% 정도가. 저는 원정에서 그렇게 원정과 홈팬들이 섞여서 그렇게 줄 서 있는 걸 처음 봤고. 저도 FC 서울이나 수원 삼성의 이런 빅매치들을 가보면 사실 원정 팬들이 그 해당 원정지 가서 푸드트럭을 이용하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줄 서 있으면 나 누리면 음료 잘 마셨어요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강원 FC 팬분들도 또 보실 분들 계시겠지만 좀 부러워하시기도 하고, 저한테 대놓고 물어봤어요. 사장님 수원 FC 팬이세요? 네, 저 수원 FC 팬입니다. 근데 여기 왜 오셨어요? 땜빵으로 왔는데요? 땜빵이니까. 근데 그날도 그렇게 있었고, 너무 또 그 분들이 오셔 해주시니까 저 같은 경우에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수원 FC의 유니폼이 있고 그 원정석이 홈팬에 있는 데 가서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서로 민감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우선은 원정 팬들이 그 홈팀의 푸드트럭에 대한 신뢰가 없다 보니까 많은 수원FC 팬들이 강원FC 홈 경기장에 가서 줄을 서서 오빠네 닭강정을 기다렸던 건 오빠네 닭강정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 신뢰관계가, 여기 가면 우리가 수원시 장안구에서 먹었던 그 맛이 우리가 강릉에 있어도 똑같이 저 사장님께서는 전달해 주실 거야라는 그 기대감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에 또 사장님의 그런 마음을 전달해 주셨던 시원한 차 한 잔이 그런 추억을 또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기장 밖에서 또 우연치 않게 강원FC의 홈 경기장 강릉종합운동장에서 특별한 또 추억과 잊지 못할 기억들을 쌓으셨는데, 지난 시즌 23시즌의 6월 6일 현충일에 박주호 선수의 은퇴식을 앞두고서 오빠네 닭강정 사장님 김정식 사장님께서는 이것 또한 알려지기를 극구 원하시진 않으셨지만,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엄청나게 이거는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은퇴를 앞둔 박주호 선수와 선수단을 위해서 응원과 격려의 마음으로 또 간식차와 함께 음료를 제공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계획하고 행동에 옮기게 되는 그 과정, 일련의 과정이나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사실 그때 그것 또한 나는 이러한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제공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도 박주호 선수 이제 은퇴를 한다고 해서 또 똑같습니다. 아까 똑같이 내 위치에서 뭘 할 수가 있을까? 내 위치에서 그냥 내가 뭐 큰 돈 들이지 않고 네. 원래는 제가 닭강정을 해주려고 했어요. 내 차를 그냥 갖고 들어가서 닭을 뭐 한 10번 가져가서 선수단 분들, 뭐 스태프분들, 뭐 코칭 스태프분들 해서 그냥 맘 놓고 드셔라 그렇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또 아무래도 그때가 또 여름이었어요. 여름에 선수단이다 보니까 시즌 중에 또 닭은 튀김이다 보니까 몸 관리하는 몸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데 뭐 음료나 조금 간단한 간식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뭐 커피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컴퍼니에 있는 푸드트럭들한테 전달을 해서 원가 제공은 내가 해줄 테니 와서 좀 해달라. 내가 도와준 게 있으니 와서 나를 좀 도와줘라. 나도 여기다 좀 해주고 싶은데 도와줘라. 이 친구 흔쾌히 또 응해줘서 그렇게 두 대가 이제 들어와서 진행할 수가 있었고 좀 비밀리에 진행을 했어요. 그냥 이제 뭐 구단 측에다가만 얘기하고 선수단들이 편하게 나오셔서 드시고 그렇게 가시게끔 계속 비밀리에 하긴 했는데 그래도 박주호 선수의 그 팬분들이 좀 계셔서 리얼크루 측에다가 또 DM을 보내서 이렇게 진행할 텐데 몇 분만 좀 모셔서 그렇게 약간 좀 간략하게 소소하게 좀 이런 우리만의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뭐 팬분이 오셔서 꽃다발도 사오셔서 꽃다발도 드리고 뭐 머그컵에다가 박주호 선수 활동했던 그 사진 같은 거를 또 컵을 제작해서 또 오시기도 하고 그래도 뭐 성공적으로 잘했습니다. 커피도 맛있게 드시고 간식도 맛있게 드시고 네, 그래서 박주호 선수도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저는 좀 제 솔직한 속마음은 좀 성대하게 하고 싶었어요. 푸터 뭐한 5-6대 깔아놓고 박주호 선수 은퇴하는 날 쫙 깔아놓고 선수단이고 뭐 팬분들이고 다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뭐 너무 또 극락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사실 사장님 한 분께서 이렇게 나서서 어떻게 보면 총대를 메고 누구보다 박주호 선수에게 굉장히 특별했을 것 같고 또 준비하면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투자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사장님께서 서두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 업계에 계시면서 쌓아왔던 뭐 귀한 인연들과 그분들의 신뢰관계를 통해서 김정식 사장님이 도움을 요청하니까 우리 한번 뭐 돈 생각 이런 거 하지 말고 상업적인 생각 하지 말고 정말 저 마음을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가서 서포트 하자라고 해서 진행되었는데 사실 그거를 정말 뭐 리얼크루라든가 박주호 선수 팬들이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김정식 사장님께서는 내 마음은 5대였다라고 했지만 그날의 2대도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게 다 돈으로만 따질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만큼 그 돈을 훨씬 상회하는 마음을 그날 전해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느덧 24년의 1월이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사전에 이야기를 나눴을 때는 단순한 하나의 푸드트럭 오빠네 닭강정이 아니라 오빠네 캠퍼니로 또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박주호 은퇴식에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나 이전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신 이제 다른 분들과 이제 캠퍼니로 해서 회사를 통해 가지고 또 푸드트럭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개인의 이제 사장님 김정식 사장님으로서도 수원FC의 팬으로서도 24년을 좀 기대하는 바 또는 목표하는 바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꿈꾸고 있는 목표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2024년도 새해도 밝았고 목표는 뭐 똑같습니다. 뭐 작년과 동일하게 더 많은 행사와 더 많은 축제, 더 많은 일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더 바쁘게 지냈으면 좋겠고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포커스를 그런 행사나 축제가 아닌 이제 뭐 촬영장 간식차, 커피차, 그 연예인 쪽 팬카페 서포트 쪽을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올해도 많이 바빠질 것 같아요. 바빠질 것 같고 그런 일이 더 바빠지더라도 만약에 제가 올해도 손FC에 입점할 수가 있다면 항상 손FC는 1순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파주 촬영 현장을 가는 동안에도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수원FC의 팬분들 또는 리얼크루가 시즌 중에 또 선수단을 위한 커피차나 간식차를 간간히 이제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사장님께서 좀 이제 간단히 코멘트 해주시는 게 만약에 수원FC 팬분들이 선수단이나 구단을 위해서 간식차 또는 커피차를 진행한다면 오빠네 컴퍼니를 찾아준다면 정말 물심양면 서포트를 해주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인터뷰간에도 다시 한번 좀 사장님께서 홍보이자 어떻게 보면 또 상업적으로는 또 수원FC 팬으로서
입장으로서는 정말 이제 서포트, 마음적으로 내가 정말 오늘 인터뷰 내내 사장님께서 가장 많이 하셨던 말이 이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다 보니 내가 하고 있는 게 요식업 또는 푸드트럭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내가 전해줄 수 있는 마음을 전해주고 싶었다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좀 소개이자 홍보를 좀 해주신다면. 소개이자 홍보라고 하기에는 뭐 고천하고요. 지금도 이제 그 네이버에서 이제 뭐 푸드트럭을 치면 엄청 많은 업체들이 많습니다. 커피차 업체가 엄청 많긴 한데 지금 공동적으로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 기본 2시간 정도를 진행을 해요. 속커트를 네. 가면. 저희 오빠네 컴퍼니 같은 경우는 한문 견적을 주시면 기본 4시간을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견적에 상관없이 커피차 한 대, 간식차 한 대, 1+1으로 이렇게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고 수원FC에 관련된 수원FC의 팬, 수원FC의 선수, 수원FC의 가족 이 분들이 나는 수원FC 팬인데 한번 좀 해주세요 하면 제가 그거는 뭐 다 벗고 가겠습니다. 제가 얼핏 사전 인터뷰 같은 형식으로 사장님과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었는데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다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팬분들은 좀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오빠네 닭강정, 오빠네 컴퍼니 튀김, 아까 얘기했지만 튀김 그런 것만 있지 않을까 했는데 사장님께서는 뭐 분식이든 간식이든 뭐 샌드위치, 과일 컵, 뭐 컵과일 이런 거 다 이제 메뉴를 맞춰주실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혹시 영상을 보시는 팬분들 중에 시즌 중에 선수들의 몸 관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예민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마음을 전하고 싶고 그러면 얼마든지 사장님과의 연락을 통해서 메뉴나 구성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잠깐 이제 이야기를 이제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배너라든가 입간판 이런 것들을 또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 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요즘엔 또 팬들이 워낙 금손이라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은 있고 돈은 준비되어 있는데 또 그런 걸 못하는 팬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또 주실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배너, 현수막, 뭐 스티커, 이런 뭐 홍보물 같은 것들도 비용이 들어가요. 비용이 뭐 작게는 뭐 8만 원에서 뭐 많게는 20만 원 정도까지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다 저희가 그냥 서비스로 해드리고 디자인도 저희가 그냥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 수원FC 팬분들이 뭐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수원FC가 어디 뭐 부산으로 전지훈련을 간다. 부산으로 커피 하나 보내고 싶어 그러면 부산까지 출장비도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좀 상업적인 얘기긴 한데 그 정도로 마음이 좀 있고요. 근데 또 워낙 또 2년 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도 받았고 또 너무 많은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어요. 너무 좋았고 그런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지금도 똑같은 마음이고 진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뭐 입점을 못 하더라도 똑같이 들어가서 사람들 만나서 인사하고 경기 보고 그런 마음이 제일 가장 큽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서 제가 또 동영상 세부 정보에 나중에 이렇게 오빠니 컴퍼니를 찾거나 사장님을 찾을 수 있는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뭐 SNS, 홈페이지 주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최대한 담아 드릴 건데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좀 든든한 마음과 좀 가슴 뭉클해지는 진한 감동이 있는 게 사실 뭐 학생들이나 대학생 또는 직장 사회 초년생들 만약에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수원FC에 또 20대 초반이나 10대의 여성 팬들 청소년 팬들이 좀 많잖아요. 또 성인 어른처럼 내가 좋아하는 선수를 위해서 뭐 선물도 해주고 싶고 그렇죠. 간식도 해주고 싶은데 돈 걱정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제가 뭐 22년도에 박주호 선수 팬분들과 함께 커피차를 저도 이제 박주호 선수를 위해서 박주호 선수 개인의 팬은 아니지만 팀 팬으로서 감사한 마음으로 동참을 했을 때 저도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가를 좀 대충 알게 되는 계기가 됐었는데 김정식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돈 걱정하지 말고 내가 마음으로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도울 테니까 생각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연락을 주라. 이런 계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한편 든든하고 그래서 또 그런 계기로 오빠네 컴퍼니를 통해서 알게 되셨을 때 또 많은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활동하고 계시는 수원FC 팬분들이 뭐 학교에서 직장에서 다양하게 또 이렇게 또 이용을 하고 찾아주시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끝으로 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또 제가 지난 주말 새벽부터 이 사장님의 하루를 같이 동행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리얼한 인터뷰와 본인의 삶을 누군가 이렇게 하루 동안 지켜보면서 사실 또 오늘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경기장 밖에서 간식을 전해주고 박주호 선수의 은퇴 기념 간식차를 지원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사장님께서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외부로 알리는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여전히 좀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죠. 제가 사장님을 계속 좀 설득하는 마음으로 사장님 이런 것일수록 좀 더 진심으로 본인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자 했는지를 좀 전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인터뷰를 또 하게 됐는데 끝으로 리얼한 인터뷰 오늘 여주에서 진행을 특별하게 했는데 인터뷰에 임하신 또 이제 이야기를 나누신 소감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뭐 장사꾼인데 그냥 뭐 이제 여기 와주셔서 또 이렇게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또 촬영을 해주시니까 저로서는 뭐 감사한 마음이 크고요. 이런 것도 다 수원FC의 감으로써 이게 또 다 인연이 돼서 한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올해 시즌도 잘 하셔서 좋은 성적 낼 수 있게끔 잘 기원하고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올 한 해 정말 아직까지 뭐 사장님이 크게 원하시는 바라는 이제 목표 중에 하나가 또 수원FC 홈경기장에서 여전히 수원FC 팬들과 리얼 크루를 현장에서 만나기를 좀 바라고 계신데 끝으로 수원FC 화이팅, 오빠네 화이팅 외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외치겠습니다. 네. 수원FC 네. 화이팅, 오빠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얼마 전 유튜브를 찍었는데 부단장님께서 오셔서 같이 이렇게 뭐 여러 얘기도 하고 인터뷰를 잘 했다고 해서 이렇게 키코 캐리어에서 캐리어를 이렇게 주셨어요. 협찬을 주셨는데 사이즈도 엄청 크고요. 그리고 색상도 제가 좋아하는 화이트 색상이고 아무튼 감사하게 유용하게 잘 쓰겠습니다. 키코 캐리어 화이팅! 감사합니다.